눈앞이 흐리고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도 노안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뿌예요. 뿌해가지고 안개가 꽉 낀 것처럼. 확실하게 그 환자가 이렇게 먼 거리인지 몰라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죠. 실명을 부르는 망막질환.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기검진 외에는 빠르게 진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눈 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눈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우리 눈은 900냥이라고 할 만큼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눈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엔 망막질환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실명 위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실명을 부르는 망막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확한 진단과 수술로 밝고 건강한 세상을 찾아준다. 안과 전문의 김병선 원장. 수녀인 윤영순 씨는 벌써 2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다양한 합병증을 부른다는 건데요. 10년 전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 그때도 당뇨로 인해서 좀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직책이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직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당뇨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당뇨병은 고혈당으로 인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우리 몸의 말초 혈관들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몸의 가장 작은 혈관을 가지고 있는 눈의 망막 혈관을 손상시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러한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눈이 불편해서 하루에 반나절만 일하고 있는데요. 은퇴한 수녀님들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조차도 눈앞이 침침하니 쉽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약간 이게 이렇게 뭘 이렇게 떠놓을 때 약간 어려움하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죠.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반찬 넣을 때도 이렇게 콱 집어지는 게 아니고 몇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면이 좀 불편하죠. 제가. 흐릿한 세상에 갇혀 산다는 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눈 건강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눈이 첫째 침침하죠. 침침하고 눈이 침침하니까 심리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그게 있어요. 신체적으로. 제 신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 흐릿하게 사물이 보이잖아요. 지금 선생님도 제가 이렇게 윤곽은 보이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거기 조금 약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지각하는 그 인지 능력도 약간 떨어져요. 왜 이런 질병이 생긴 걸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대로 눈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점차 좁아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제가 책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하고 5시 40분부터 그전에 한 30분 동안 통경을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할 때 글이 아주 작아요. 0.5 하여튼 글이 조금 글이 그래도 뭐 어떤 순간에는 글이 이렇게 어떤 게 흔들리거나 잘 안 보여요. 그게 확실하게 그 환자가 이렇게 먼 거리인지 몰라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죠. 매일매일 일상인데 저희들 살아야 하는 일상. 당뇨병 초기엔 합병증으로 안과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년이 넘어가면 90% 이상에서 발생하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안과 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죠.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했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망막 출혈 정도를 발생하여 망막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백내장 수술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왼쪽의 경우 당뇨로 인해서 점점 백내장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10년 전 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생한 기억 때문에 반대쪽 치료를 미뤘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수술을 하고 이후에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밑으로 본다든가 각도가 이리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요 딱 렌즈 딱 넣는데 요게 막 특별하게 이제 움직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제가 완전히 고정을 시켜 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거의 한 60년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 하더라도 요게 딱 위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숙인다든지 아니면 위로 본다든지 한다고 해서 근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냥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되고 그냥 내 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백내장은 눈에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눈에 작은 구멍을 낸 후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는데요.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자, 이제 그 눈 안에 이제 렌즈가 들어갈 거거든요. 렌즈 들어갈 때 좀 묵직한 느낌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묵직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인공 수정체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수술은 너무 잘 됐거든요. 안경알의 두께가 다양해 여러 도수가 있는 것처럼 인공 수정체도 도수를 선택해 삽입할 수 있는데요. 수술받는 사람의 필요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선택해 눈 안에 삽입합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잘 됐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확실히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수술 과정도 훨씬 편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안도의 마음이 되죠. 아, 이렇게 끝날 걸 이러면서 이제는 사물이 그동안 굉장히 침침한 그 사물이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구나 이래서 굉장히 하늘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열려 보이는 그런 그거 제가 기분이 이제는 1년 2개월 동안 좀 많이 흐릿한 그런 것에서 이제는 해방이 됐구나 그 느낌이 많죠. 다음 날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윤영순 씨가 안과를 찾았습니다. 흐렸던 눈앞이 선명해지니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참 좋죠. 이제 희망이 생기고 책을 오늘 수녀님들하고 오면서 그 이야기했거든. 나 성물대 할 때 나짱가 아짱가 그거 발음이 틀리갖고 참 좀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바르게 발음할 수 있고 엉뚱하게 그 발음을 안 해도 됐구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제게는 좋았어요. 저희들은 그게 심각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음을 맞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 가 하든지 해야 될 때 하든지 어쨌든 그런 게 많이 헷갈렸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좀 누렇게 했었던 부분이 지금 까맣게 지금 첫날은 이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뭐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유튼 이렇게 흐린 날씨 같은 그런 현상들 좀 그게 많았어요. 많이 그쵸. 지금 아주 선명하니까 마음이 아주 상쾌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날에도 화창하게 잘 보실 거고 경과 너무 좋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잘 끝났지만 치료를 미루면서 안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두려움에 치료를 미뤘던 과거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백내장이 와서 병원에서 하라고 권고할 때 그때 망설이지 말고 아무 두려움 없이 정말 우리 원장 선생님이 섬세하게
그 환자가 참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심을 갖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술하고 난 후 나오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아, 이런 걸,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걸 그렇게 떨었구나. 어차피 그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과감하게 그냥 용기를 내시고 그 수술은 백내장은 빨리 할수록 본인인데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남태호 씨. 아내인 김영미 씨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니던 병원을 갔는데요. 망막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해주실 게 없다고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원인은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국내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인데요. 눈 안쪽 유리체 부분에 출혈이 발생해 급격히 눈앞이 흐려진 거죠. 그냥 뿌예요. 뿌해가지고 안개가 꽉 낀 것처럼 선생님 말씀은 이 피가 있다가 적혈구가 빠지면서 이제 뭐 흰 그것만 남아가지고 요 덮은 상태라 가지고 시력이 안 나왔을 거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망막은 눈에서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은 고혈당으로 모세혈관이 손상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막히거나 좁아져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갑자기 시력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하여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수술 전에는 손 흔드는 정도의 시력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현재 시력을 1.0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9개월 전 유리체 출혈을 제거한 뒤 다시 선명한 치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정기검진은 필수인데요. 이번 검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양한 유리체 절제술을 통하여 더 이상 유리체 출혈은 발생하지 않지만 당뇨 망막병증의 다른 합병증인 황반 부종이 동반되고 있어서 유리체 내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망막 가운데 위치하는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시력의 90%를 좌우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선 눈에 직접 약물을 주사해야 합니다. 유리체 내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눈 안에 주사를 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일 정도는 항생제 안약을 잘 넣으셔야 되고 하고 나서 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료를 보면서 황반 부종이 발생할 경우 정기적인 유리체 내 주입술이 필요할 수 있고 만약에 다시 유리체 출혈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수술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는데요. 눈 관리는 물론이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당뇨병 조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이제 정기적으로는 계속 검진을 받겠지만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바로 오면은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진짜 큰 복인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아프면 아픈 게 죄는 아니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처음에 할 적에는 어디 병원 가고 이러면은 내가 너무 많이 아프고 이러면 조금 내 생활이 방탕한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병원도 좀 안 가고 좀 멀리 하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한 번씩 얘기해요. 건강할 때 병원 가라. 가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큰 병을 막는 기름길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병원 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오혜정 씨. 어느 날 눈에 이상한 게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겼는데요. 점차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 떨림이 몇 초간 지속되더니 그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또 유리 조각처럼 막 이렇게 피실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겁이 났죠. 알간줄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진하게 눈앞에서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 거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잡으려고 했죠. 근데 한쪽 눈을 감고 또 양쪽 눈을 이렇게 반대쪽 눈을 감아 보니까 제 눈에서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첫째는 무서웠고 두 번째는 조금 어릿하게 보였죠. 그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니까. 유리체 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인 비문증으로 눈앞에 먼지나 날파리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출혈이 심해지면서 시력도 0.3까지 떨어졌죠. 유리체 출혈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되셨고 안과적 검진을 통해서 망막 쪽에 혈관에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출혈이 호전되지 않아서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출혈을 제거하고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눈 아래쪽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출혈 부위를 막고 시력이 1.0까지 회복했습니다. 아니면 좀 깝깝해 보인다고 하면 중간에 오시고 아니면 한 2달 정도 뒤에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걱정되는 건 없는데 원장님이 수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레이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혈 양상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미 생겼던 혈관 이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추후에 유리체 출혈이 다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실명 위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는데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시력을 회복한 뒤 오혜정 씨는 어떤 걸 가장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그때는 조금 안도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좀 먼저 떠올랐죠.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또 직전에 또 전화를 또 아들이 했고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났고 수술하고 나서는 눈에 좀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 영양제를 조금 챙겨 먹고 또 외출할 때는 뭐 선글라스를 쓰고 양산도 같이 이제 쓰고 나가는 거죠. 수술로 고생하는 아내를 지켜보면서 제일 마음고생이 심했을 남편.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건강해진 아내와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뭐 눈도 잘 보이고 하니까 뭐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뭐 좀 이제 좀 잘 다니면서 좀 잘 가야죠.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채롭게 빛나는 세상을 오랫동안 눈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실명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이 있지만 현재 이러한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치료법이 한두 가지였다면 현재는 그보다 2~3배 많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며 실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줄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의 수술적 치료법 역시도 매우 발달되었으며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만 적절히 받는다면 실명으로 진행하는 위험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병은 때론 강한 동질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실명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됐다는 두 사람.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처음에는 할 때 이 오래됐어요. 한방병성이 지금.
근데 이거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이 드니까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았지. 그래서 손녀가 그 병원에 다니니까 할머니 한번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검사를 간 게는 한방병성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든 게는 그런 줄 알지. 뭐 한방병성 온 줄 아네. 대표적인 실명위험 질환 황반변성은 망막 가운데 황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발생해 출혈, 부종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그래 이 주사를 맞고 이 주사를 맞으니까 좀 보이진 않아도 험해도 보이진 않아도 크게 머들거리지도 안 하고 좋아요. 눈뜨기도 낫고. 과거엔 황반변성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치료법이 발달해 실명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습성 황반 변성으로 주사 치료를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황반 변성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여서 주사 치료를 하고 현재는 되게 안정적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재발하는 율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윤인숙 씨는 눈의 중풍으로 불리는 망막혈관 폐쇄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질환이지만 초기에 잘 대처해 치료 경과가 좋죠. 빈문증이 있어서 그래 이제 선생님 찾아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수술 단계가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불편한 거는 빈문증으로 인해서 눈에 피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진료를 받았지요. 그래 받고 나니까 이제 수술을 단계가 들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망막혈관 폐쇄는 눈에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망막이라는 곳에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류 장애가 생겨 출혈이 발생하거나 황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혈관 폐쇄가 생기는 근본적인 혈관을 수술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황반 부종이나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은 양한 망막혈관 폐쇄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서 현재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만 받으신다면 현재 시력을 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시기에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꼼꼼히 치료했는데요. 처음엔 3개월마다 생기던 증상이 점차 줄어 지금은 1년에 한 번 치료하면 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뻑뻑하고 이제 눈물량이 오면은 조금 괜찮고 그래서 계속 선생님 오라 하는 날 진료 받으면 또 조금 편하고 일상생활은 뭐 집에서는 안경 벗고 또 나오면은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에 두 사람은 함께 의지하며 눈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 잘 챙겨 잡수고 안약 잘 넣고 그렇게 늘 유지하면 됩니다. 오늘 주사 맞았으니까 잘 조심하시고 치료 잘 받아주세요. 네. 눈 질환도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노화나 혈관 문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발견해 치료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당신의 눈은 어떤 상태인가요? 안 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가 놓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증상들도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길을 걷다가 혹은 사물을 볼 때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있거나 벌레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경우에는 안과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